경비행기가 착륙 도중 공항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다른 경비행기와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역주행 차량이 다른 차들과 충돌하면서 405번 프리웨이가 전면 폐쇄됐었습니다. 20대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총격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국세청 IRS의 인력 동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경비행기가 착륙 도중 공항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다른 경비행기와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스코츠데일 공항에서 어제 오후 1시 45분쯤 개인 소유의 소형 비행기가 착륙 과정에서 랜딩 기어 고장으로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램프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비즈니스용 경비행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졌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사고기는 록밴드 머틀리 크루의 싱어 빈스 닐의 소유로 알려졌는데 닐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충돌은 최근 지난 2주간 미국에서 3건의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405번 프리웨이에서 역주행 차량이 다른 차들과 충돌하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새벽 4시 6분쯤 벨리비스타 블루버드 출구 인근 40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일어났습니다. CHP는 사고에 연루된 차량 한 대가 당시 역주행했다는 신고들이 현장에서 보고됐다고 밝히며 이번 사고로 차량 여러 대가 충돌해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근 프리웨이 전 차선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CHP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늑장 대응 논란에 휘말린 경찰이 사건을 뒤늦게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5번 프리웨이 인근 버몬트가 인도로 돌진한 차량 뒤에는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흰색 차량에는 여러 발의 총격 흔적이 보였습니다. She's still breathing. She's still breathing. Can we help her? 보다 못한 행인들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여성이 아직 숨쉬고 있다며 응급 조치를 요구했지만 경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늦게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여성은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늦장 대응에 대한 지역사회 비난이 일었고 숨진 여성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발생 6개월여가 지나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We urge anybody who has any information about Rejane's murder to please come forward. Please help the family that's around us gain justice for this tremendous loss that they've suffered. 숨진 여성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올해 22살의 여성 레조네트 모건으로 당시 버몬트가에서 105번 웨스트 프리웨이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후 한 대의 차량이 접근했고 10발 이상의 무차별 총격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갱단간 5인 총격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달아난 2016년에서 2018년형 사이 파란색 혼다 시빅 투도어 세단을 수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집 없이 차에서 살던 가족이 다운타운 디트로이트의 한 카지노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건 새벽 1시경. 5명의 어린 자녀들과 엄마가 타고 있던 벤에는 더 이상의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When the mother realized that her son wasn't breathing, she did make a 911 call while en route to Children's Hospital as they
checked on the other children that were in the van, and it was a total of 5 children in the van. They realized at some point that the 2-year-old wasn't breathing. 당시 디트로이트 시내는 화씨 10도, 섭씨 영하 12도였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heartbreaking part of this is that there were family shelter beds available just a few miles away from where the family pulled in to their Greektown structure, but 현지 언론들은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노숙자 실태와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우정국의 한 슈퍼바이저가 30만 달러 상당의 우편물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메사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36살 조이비안 투아나 헤이스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 중 우편물을 훔쳐 약 24만 4천여 달러의 수표를 빼돌려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우편물을 통해 발송된 금화와 희귀 지폐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연방수사관들이 지난달 헤이스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1917년 발행된 1달러 지폐로 현재 가치 675달러, 1914년 발행된 100달러 지폐, 현재 1,500달러 상당과 남부연합 10달러 지폐 등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헤이스가 훔친 금액이 총 30만 4천 달러에서 32만 4천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편물 절도 혐의로 최대 5년형, 불법 신원 정보 사용과 이전 혐의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 IRS 인력을 이민 단속 업무에 동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연일 검거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단속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에도 협조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토안보부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국세청 요원들이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이민 단속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서한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서명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 단속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국세청 요원들이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에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자금 세탁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세청 외에도 법무부 소속 법집행기관과 텍사스 주 방위군 그리고 텍사스 법무장관실의 법집행 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이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nom 장관은 또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토안보부는 최근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들이 이민자 단속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을 조장하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인신매매 조직조사, 자산압류, 체포, 구금, 추방 등의 업무를 지원할 국세청 인력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로 세금 징수 및 세금 관련 법률 집행을 담당하지만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팀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부패 수사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지역이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3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팰리세이즈와 이튼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토사와 잔해 등이 쏟아져 내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기상청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부터 밤까지 산불 피해 지역을 포함한 남가주 곳곳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보 지역은 말리부와 LA 카운티 해안가와 산타모니카 산악지역, LA 국제공항, 파세디나, 라케냐다, 글렌데일, 팔러스버디스 힐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돌발적인 홍수는 대응이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립기상청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경보 발령 지역 주민들에게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데 이어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상대국의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오늘인 11일, 늦어도 내일 발표에 즉시 발효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I'll be announcing probably Tuesday or Wednesday at a news conference reciprocal tariffs, and very simply, it's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That's all. 미국의 주요 타깃으로는 인도와 유럽연합이 꼽힙니다. 미국은 2022년 인도에 평균 3% 관세를 적용했지만 인도의 대미 관세율은 3배가 넘는 9.5%였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도 20%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The European Union charges us. They have a VAT tax of 20%, but it's really much higher than that. And that's the equivalent, almost the equivalent of a tariff.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해 557억 달러, 우리 돈 81조 원으로 사상 최대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방향에 따라 우려가 될 수도 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백악관은 상호 관세가 곧 발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 내용이 이번 주에 발표되지 않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현재 시행 중인 관세와 다른 무역 장벽을 연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적자를 내는 파트너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를 살펴볼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발표에 유럽연합은 비례적인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국 명단에는 유럽연합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관세 부과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AI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회동한 뒤 미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 나온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유럽연합의 구체적 조처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constructive dialogue. We stand ready for negotiations and to find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where possible. EU 내에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EU는 단결에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Als größter Markt der Welt mit 450 Millionen Bürgerinnen und Bürgern haben wir dazu die Kraft. EU는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량의 2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 규모로는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EU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폴란드는 현지 시각 12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 무역장관들을 소집해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역시 관세 부과 대상국인 영국은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구글이 자사의 지도에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기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지명을 따라온 구글의 오랜 관례에 따른 것으로 구글은 미 지질조사국의 지리명칭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알래스카주의 북미 최고 봉인
데날리산을 맥킨리산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인 명칭이 바뀐 바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만은 오랜 시간 국제적으로 사용된 표준 명칭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승객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위협하고 일부 승객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 공항 도착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기리현민 기자입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 비행기 승객이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고 다른 승객에게도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파사이 카운티의 27세 루이스 A. 바케로는 일요일 마이애미에서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여러 승객을 위협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연방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후 술을 제공하지 않는 승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며 조심하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비행기가 뉴요크에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자 바케로는 조종실 문을 두드리며 조종사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승무원이 개입하자 바케로는 주먹으로 턱을 칠 거라고 소리쳤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그는 또 비행기 기장을 봐야 한다며 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바케로는 조종사와 불과 몇 인치 차이로 폭력적인 위협을 계속하며 경찰이 도착해 그를 비행기에서 호송할 때까지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요크 연방법원에서 승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FBI 뉴요크 지부의 테렌스 G. 레일리 특수요원은 최근 기내에서 발생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긴장과 두려움을 주고 있다며 끔찍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석방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강도 높은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하마스에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계영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전투 재개를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전이 끝날 것이며 하마스를 최종 격파할 때까지 격렬한 전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자 지구 안팎에 병력을 집결하도록 군에 명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הנחיתי אמש את צה"ל לצבור כוחות בתוך רצועת עזה ומסביב לרצועת עזה. הפעולה הזאת מתבצעת בשעות אלה, היא תושלם בזמן הקרוב ביותר.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이 민간인에 발포하고 구호품 전달을 가로막는 등 휴전 합의를 어겼다며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오는 15일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make the deadline personally. I think they want to play tough guy, but we'll see how tough they are. 압둘라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인수해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후 처음 만나는 아랍 국가 정상입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과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언급하며 가자 주민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압둘라 국왕은 가자 구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집트와 아랍 국가가 관련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Mr. President, I think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there is a plan from Egypt and the Arab countries. We're being invited by Mohammed bin Salman to discussions in Riyadh. 압둘라 국왕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자 지구의 어린이 환자 2,000명을 가능한 이른 시간에 요르단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오는 7월 사상 처음으로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동석 국기원장은 태권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문화 외교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 세계 태권도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애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 원장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태권도인이 참여해 진정한 의미의 태권도 한마당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